작년에 사망하는 인구가 출생 인구를 넘어섰고, 예, 또 이제 상속 분쟁이 이혼 분쟁을 넘어섰고, 그래서 이제 요양 쪽에서는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벌써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옛날부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솔루션의 대안의 상당 부분은 지방, 농촌이나 이런 데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현장에 계시니까 더 체감이 강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그 당위나 방향성 이런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의 그 간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랄까 전제는 이제 도심권이나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뭐 50 플러스나 신중년들은 열정도 있고 나름 뭐 역량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무대가 좀 부족하다. 그런 또, 또 활동거리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거와 지방은 생각보다 자원도 좀 있을 거고 뭐 유유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전제를 좀 이제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그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전제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지방 쪽을 보면, 물론 지방에도 그 어떤 데 가서 이제 지자체 공무원하고 얘기하면, 우리도 나이 든 사람 많아요. 막 그래. 그러니까 굳이 도시에서 신중년들 여기 데려올 필요 없고, 우리도 나이 든 사람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나이 든 사람하고 신중년하고 이게 같이 섞인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원을 하면서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도 물론 지방에도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뭐 신중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되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수요에 딱 이렇게 적절한 공급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서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최소한 뭐 3, 4대 1 이런 경쟁률이라면 지방에서는 뭐 미달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미달로 뒀을까?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이 없기도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제 매칭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수요에 비해서 딱 맞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어, 좀 그 약간 서로 그 도심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심에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어떤 그 정신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걸 단지 여기에 어떤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서 매칭을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미스매치의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프로보노 사회적 경제에서 이제 프로보노 우리가 매칭을 하면 내가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여기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서 매칭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매칭에 있어서는 되게 또 섬세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 것처럼 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무슨 일할 기회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아무 애정도 없이 내려가서 하면 잘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손품 발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앞단에서 어떤 그 뭐 라포라 그럴까요? 그 케미를 형성하고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런 단계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뭐 여행, 살아보기, 뭐 팬슈머 활동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역시 그래도 도심에서보다는 오히려 더 50 플러스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또 자원들이 더 많지 않나 이제 그렇게
아직은 물론 이제 검증 중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좀 그럴 기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시는 그 고객층하고 지금 요새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도 공급이 안 돼가지고 원하는 분들 있지만 물론 그런 분들은 도심을 선호하긴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의 범위는 현장에 세 보시니까 한 몇 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어떤 일과 활동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에서의 그 청년의 개념은 도시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 나이면 가면 진짜 완전 농촌에서 진짜 청년인 거고요. 보통 보니까 한 50에서 60대 말 정도는 거의 정말 청년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나이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역량일 텐데, 역시 농촌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역량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의외로 도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을 한다든가, 그 기획한 거를 문서화한다든가, 그리고 약간 IT를 좀 활용하는 역량, 그리고 뭔가 그런 그 공공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결합하고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예, 뭐 온라인 아까 이제 IT를 활용하는 뭐 그런 것들은 지방에서도 요즘은 워낙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뭐 판매를 위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량만 되신다면 사실은 나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저는 70대 초반도 그런 역량만 있다면 가능한 것 같고, 어, 글쎄 이게 뭐 딱 부합되는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남원에서 만나 뵌 한 그 마을기업 대표님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농업 관련된 교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도 하셨고 교수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본인이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뭐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강조하셨지만 본인이 정작 이제 농촌에서 삶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지 오히려 이제 자기 제자들 중에 내가 기농 또는 기촌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남원을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가셨을 때가 뭐 60도 한참 지나셨을 때였겠죠. 근데 이제 마을에 갔더니 교수님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뭐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 왔으니까 이제 교수님 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덜컥 마을 기업의 이제 대표도 되시고 뭐 참기름도 짜고 막 그걸 또 판매도 하시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 물론 이제 그분 혼자 힘드시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막 60 한참 넘으신 교수님도 가면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청년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한 예입니다만,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나이보다는 약간 그게 역량만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할 일은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일이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냐, 그거는 이제 좀 퀘스천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과 활동은 좀 많고, 또 지금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되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 스태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에 무슨 식당을 어, 이제 그 건강 식당을 운영하려고 해도 뭐 셰프가 없고 또 그거를 기획할 사람이 없고, 뭐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막 키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약간 키워줄 뭐 멘토 같은 역할 또는 이제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또 부족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면 꼭 농업에 종사하는 거 말고도 뭐 마을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판로를 개척하고 뭐 기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꽤나 다양한 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많아진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진정성을 느끼는 것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이론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계속 패스파인더의 자세로 현재도 계속 묵묵히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이거를 이제 보시는 시청자나 저희 이제 CCL 파트너들이 혹시 미약하지만 그래도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지 그 부분 바라는 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중간에 이제 좀 이거를 규모를 키우려고 생각했었을 때 이제 코로나를 오면서 저도 약간 위축이 돼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점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서도 오고 또는 뭐 어떤 데서는 이제 기업의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곳들도 조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꼭 우리가 한 기업의 같은 직원으로서 결합이 안 되더라도 약간 서로 다른 기업이 아주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한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고 협업 체계를 갖추고 뭔가 이제 해나갈 필요성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거를 이제 뭐 패스파인더의 고객뿐만 아니라 뭐 프로슈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뜻에 좀 공감하고 그러신 분들이 조금 뭐 협업 체계랄까요? 그런 걸 구축해서 조금 더 이제 스케일을 키우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갈 때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거를 단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는 분보다는 그런 가치나 이런 거에 공감하고 또 대표님처럼 뭐 그런 뭐 과거의 경험도 있으시고 뭐 이제 그러면서도 또 가치 지향적이신 분들이 좀 결합이 돼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꼭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기업 아래 어떤 뭐 이렇게 취업을 해서 또는 이렇게 같이 꼭 한 기업 아래 직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기업들이 뭐 약간 컬렉티브 임팩트 같은 방식으로 협업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실이나 이런 믿을 만한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저에겐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서 멤버십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는 뭐 꼭 고객으로서의 멤버뿐만 아니라 이거를 함께할 그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멤버인 거고요. 그렇게 이 멤버의 그룹을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요즘은. 네, 대표님 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영광입니다. 항상 뵙고 싶었는데 대표님 연락할 거 이런 자료나 홍보 자료 같은 거 주시면 저희가 예. 아래 댓글이나 이런 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스파인더란 말 그대로 하면 길을 찾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여행길에서 인생 후반의 삶과 일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패스파인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년 관점입니다. 신중년들이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고 있는데 퇴직 즈음에 많은 전직 지원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행과 결합한 전환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인식입니다.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인적 자원들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신중년들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패스파인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파인더 사업은 신중년과 지역을 여행을 통해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과 살아보기를 통해서 신중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사업이고요. 신중년과 지역 모두의 어떤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신중년에게는 새로운 일과 활동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킹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의 예비관광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남원 지리산을 첫 번째 테스트 여행지로 다녀왔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와 함께 50플러스 남원 지리산에서 길을 찾다라는 여행, 교육, 그리고 지역살이 가이드북 출판을 결합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 남원에 이어 강릉을 두 번째 지역으로 하여 패스파인더 강릉 대관령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 두 지역 외에 더 많은 지역으로 또 더 많은 신중년들을 이어주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판하게 되는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신중년들의 어떤 지역살이 또는 지역 여행과 관련된 출판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중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또 오프라인 공간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신중년들을 지역으로 이어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